에드가 스노우 유명하죠.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걸 썼는데 내용은 이제 마오쩌둥을 인터뷰해서 쓴 책이죠. 에드가 스노우하고도 이렇게 교류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1938년부터는 이제 제2차 국공합작이 이제 전개되는데 그래서 합작 1선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1939년에는 중국인 유옥하, 류위샤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40년에는 국민당 특무대에 체포됐습니다. 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2국공합작 기간이긴 했었어도 국민당이 장악한 지역에서 공산당 활동을 약간 드러내서 한다든지 이렇게 이랬다가는 뭐 체포되기 일쑤였습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한 기간이죠. 국공합작 자체가 아슬아슬하게 이미 깨지기 직전의 상태를 간당간당 유지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1943년이 돼서야 가석방이 됐으니까 적어도 2년 이상 투옥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44년에는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비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간수성, 신장, 칭하이 등 이제 서북 지역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동북이 아니라 서북 지역의 해방을 위한 비밀 공작의 임무를 주고 란조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란조우에 머물면서 우르무치를 오가면서 간수성과 신장 지역을 오가면서 있었는데 이때 공개적으로는 화갑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비밀 임무는 또 비밀 임무대로 이제 수행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때 화가로 현지의 그 소수민족이나 또는 그런 토속적인 어떤 것들을 화폭에 담는 걸 많이 했고, 동시에 했던 게 키질석굴과 둔왕석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나 일본의 탐험가들 내지는 그들 학자들이 이쪽에 석굴 내지는 그런 이 고고 발굴 등등을 이렇게 했을 때 특히 석굴과 관련해서 이후에 중국 쪽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했을 때 한낙연도 초기 중국 쪽에서 제대로 본격적으로 연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려서 키질석굴의 한 승방구를 그의 기념관으로 만들어놨던 거죠. 연구가 그렇게 생겼던 겁니다. 그러나 불운하게 끝냈습니다. 1947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중국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해방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공산혁명이 성공한 그 순간을 보지 못하고 1947년에 사망했습니다. 국민당 군용기를 타고 우르무치에서 란조우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49살이었었나요? 그에게 남은 작품은 135편이라고 합니다. 이걸 중국인 부인인 류위샤가 국가에 전부 기증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의 작품들이 전부 북경의 중국미술관의 연구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미술관은 자금성 뒤쪽에 있습니다. 자금성 뒤쪽에 약간 동쪽인데 가깝습니다. 중국 미술관의 연구소장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따로 있습니다. 1993년에 한중수교 1주년 기념 행사에서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죠. 93년에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었을 때 한낙연의 작품을 서울에 가져와서 전시를 했습니다. 조선족 예술혼 천재화가 한낙연 유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했다 그러죠. 2007년이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였었는데 이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독립운동가에게 수여되는 어떤 서훈으로서는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대통령 표창이라는 것. 왜냐하면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20대 초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호위위원이라는 일종의 이 청년으로 이렇게 참여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아마 서훈을 하기에는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면서 국립미술관하고 대한민국 국립미술관하고 중국의 중국미술관하고
공동으로 역시 한낙연의 작품들을 서울에서 전시회하는 행사를 가졌던 거죠. 중국에서 그 한낙연에 대한 대접은 굉장히 뭐랄까 잘 대접을 해줍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그 용정에 가면 그 시 중심에 한복판에 낙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한낙연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낙연공원. 여기 보시죠? 낙연공원. 이 낙자는 이제 그 간체자라서 약간 우리 보기에 약간 좀 어색해 보일지 모르지만 낙연공원. 흉상이 있습니다. 낙연공원 앞에 있는 흉상입니다. 1898에서 1947까지 한낙연. 여기는 이제 그 간체자가 아니라 그 소위 말해서 우리 한자 또는 뭐 중국식으로 가면 번체자죠. 저는 그냥 우리 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오랫동안 써왔으면 한자도 우리 한자죠. 우리만의 한자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 한자죠. 한낙연. 잘생겼습니다. 사람 좋게 생겼죠. 안경을 써서 더 그래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낙연의 일생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내용과 다 같습니다. 이게 한낙연 공원 안에 있는 낙연정입니다. 낙연정.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올라가면 많이 높지는 않아도 용정시가 이렇게 휙 이렇게 조망이 되고 시원합니다. 한낙연이 이 중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하나입니다. 신장이 진짜 멀고 먼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따지면 직선거리로 한 3,500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멀고 먼 곳이지만 생각보다 우리하고의 접점들이 문득 발견되곤 합니다. 제가 키질석굴에 가서 저 한낙연을 만났을 때 사실은 뭐 제가 몰랐으니까 이제 좀 깜짝 놀라는 마음으로 이제 처음 그렇게 대면을 했는데 그날 숙소에 들어와서 인터넷에서 검색하니까 대충 뭔지 알겠더라고요. 서울에 와서 여러 가지 조사를 더 했습니다. 나름대로. 나중에 연변 갔을 때 낙연공원이 여기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죠. 그렇게 멀고 먼 곳이고 내가 오지라고 했지만 우리하고의 접점들이 어딘가에 다 있습니다. 다라기보다는 생각지 못한 곳들의 어떤 접점들이 있습니다. 신장이 변방이지만 꼭 먼 곳만은 아닐 수 있다. 이게 시간이 쌓여져 간 어떤 역사로 보거나 어떤 경제로 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약간 생뚱맞은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그 수입된 고추 중에 상당 부분이 중국산인 걸 아시죠? 중국산입니다. 산동에서 주로 들어옵니다. 근데 실제로 생산지는 산동이 아닙니다. 산동에도 물론 고추 농사 짓는 데가 일부 있겠지만 산동에는 수출상이 있는 겁니다. 수출상. 산동에 있는 수출상들은 고추를 어디서 사오는가? 신장에서 많이 사옵니다. 신장의 고추 재배가 엄청납니다. 대대적인 어떤 그런 대규모 농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장의 고추는 말릴 때 건조장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비 사막에 쫙 늘어놓고 말립니다. 고추가 거의 지평선입니다. 빨간 고추가 지평선을 이룰 정도로 그 정도 됩니다. 그것들을 산동성에 실어 와서 거기에서 가공해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신장고추 많이 먹습니다. 우리 지금은 그런 인기가 좀 덜한 것 같은데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가 있었죠. 저도 한 번은 일부러 먹어봤습니다. 한 번. 과자 먹는 뭐 취향은 아닙니다. 그 허니버터칩의 감자가 신장에서 생산되는 감자라는 걸 아시나요? 저도 우연히 알았습니다. 신장 베이툰이라는 농장에서 그 생산되는 감자를 수천 킬로를 싣고 와서 배에다 싣고 한국에 와서 허니버터칩이 되는 겁니다. 물론 현대 이제 교통통신이 물류가 발달하면서 이제 있을 수 있는 생긴 일이긴 하지만 신장이 그렇게 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에 변방 이야기를 계속 해가다 보면 우리의 과거의 역사, 오래전의 고대사 또는 뭐 중세사, 근대사에서도 계속 어떤 접점들이 있고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러나 중국 공산당에 참여해서 많이 활동을 했던 그런데 중국에서는 중국의 피카소라고까지 평가를 받는 화가 한낙연이 기질석굴에 그의 기념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립니다. 지리적으로 멀다고 모든 것이 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방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더 찾아볼 만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 기질석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